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저탄수화물 보조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명 중에 4, 5명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극성분자들은 이 식단이 종래에 제 심장을 막아서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저는 현재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겁니다. 살은 빼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저탄수화물 보조한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결국에는 내 심장을 막아버리는 거 아닌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콜레스테롤의 누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탄고지 관련 정보를 아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산소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울창한 숲이 떠오르시죠? 네, 나무입니다.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지구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나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산불이 나고 나무가 썩고, 그래서 때로는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불이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닐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산불을 예방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겠죠. 지금까지 지구 얘기였냐고요? 아니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최초의 담즙, 즉 쓸개즙에서 발견되어서 담즙을 뜻하는 그리스어 콜레와 고체를 뜻하는 스테레오스, 그리고 알코올을 뜻하는 올이 만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식물에서 발견되는 스테롤 분자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어 왔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그러면 먼저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세포막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은 약간 단단해져서 세포가 너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반대로 너무 추우면은 세포를 유동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세포가 항상 일정한 유동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다세포 생물인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또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인체가 스트레스에 대항할 때 꼭 필요하며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등이 모두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암 예방 효과로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평가받고 있고, 태양을 쬐는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다른 이름은 콜레칼시페롤로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비타민 D 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여 장에서 흡수할 때 필수적인 효소인 쓸개즙, 담즙의 기본 성분입니다. 종합해보면 인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먹고 건강하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이러한 인체의 모든 활동에 콜레스테롤이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에는 콜레스테롤을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뇌, 간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에는 아주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한테 산소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LDL,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딱 한 가지 종류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 성분이라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필요한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타서 이동해야 됩니다. 즉 탈 것이 필요하죠. 그 탈 것의 정확한 명칭은 지질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친수기가 있어서 혈액을 타고 말초세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질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러한 지질단백질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킬로미크론, 초저밀도 지질단백질, 중간밀도 지질단백질, 저밀도 지질단백질, 그리고 고밀도 지질단백질입니다. 이거를 알파벳을 줄여서 VLDL, IDL, LDL, HDL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크기는 킬로미크론에서 HDL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반대로 킬로미크론에서 HDL로 갈수록 밀도는 커지죠.
LDL과 HDL을 포함한 이러한 지질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섭취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창자에서 림프절을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림프절을 통해 흡수가 될 때 지방을 수송하는 것이 바로 킬로미크론입니다. 이러한 킬로미크론들은 모세혈관을 돌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간으로 가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내려놓고 일을 마치게 됩니다. 킬로미크론의 역할은 지방을 먹고 나서 이를 흡수할 때 수송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간에서는 지방을 세포로 보내기 위하여 또 여분의 지방을 저장하기 위하여 VLDL을 방출합니다. 이 VLDL은 혈액을 돌면서 세포에 필요한 지방을 제공하고 에너지 발생용 또는 저장용 지방, 콜레스테롤을 수송하게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다 전해준 지질 단백질을 IDL이라고 부릅니다. 이 IDL 중 몇몇은 다시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IDL 중 일부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과 결합하여 LDL로 바뀝니다. 이러한 LDL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세포에는 LDL 수용기가 있어서 이 수용기를 통해서 외부에 신선한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죠. 세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콜레스테롤이나 남는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하는 지지단백질이 수거하여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 와중에 일부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정리해보자면 킬로미크론은 우리가 먹은 지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VLDL은 지방이 필요한 세포에 지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IDL은 이러한 VLDL이 지방을 다 전해주고 남은 잔여 지질 단백질입니다. LDL은 간에서부터 세포까지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HDL은 세포로부터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현재까지 파악된 지질단백질의 역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질단백질들의 다른 역할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계속 규명해주고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여전히 LDL, HDL, 콜레스테롤 혹은 지질단백질이 위험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열심히 수송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까 전 다루었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LDL, HDL과 같은 지질단백질은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지질단백질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혈관벽에 붙어 동맥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나무가 불이 붙어서 숲 생태계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다 없애는 게, 콜레스테롤을 다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와 이러한 산소가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른 장작과 썩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가장 중요하게도 불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이 붙는 것은 조금 유식한 말로 산화라고 하죠. 산화되는 콜레스테롤, 지질단백질을 막아야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LDL 콜레스테롤 중 입자가 작은 LDL이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마른 장작인 셈이죠. 반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입자가 큰 목화송이 같은 LDL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건강하게 기능하는 지질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LDL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리포프로틴 A라는 물질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썩은 나무 뿌리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입자가 작은 LDL과 이런 리포프로틴 A와 같은 불이 잘 붙고 생태계를 망치는 지질단백질을 줄여주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입자가 큰 LDL을 늘려주는 것일 겁니다. 또한 불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몸속에 남아있는 자유라디칼, 흔히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들과 결합하여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몸속으로 돌아다니는 당분은 지질단백질을 변성시키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당화작용이라고 하고 그 결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질단백질에 불을 붙이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불을 붙이는 이러한 물질들을 최소화해야겠죠. 자, 종합해보면 콜레스테롤의 관점에서 우리 몸이라는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불이 잘 붙는 나무를 제거하고 불을 붙이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LDL, HDL 등 좋고 나쁘다라는 기존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LDL, HDL 등 지지단백질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불을 붙이는 활성산소와 당화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입니다. 2006년 미국 국립보건원에 실린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이러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증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였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중성지방 수치는 약 60에서 70% 수준 감소하였으며 LDL 중 입자가 큰 지질단백질은 증가하였고 입자가 작은 것은 감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생태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방의 에너지원인 케톤체가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때 반응성 산소종의 생산을 줄이고 자유라디컬의 발생을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DNA 손상도 적고 노화가 늦게 진행되며 혈관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의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스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유지해줘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혈관을 막는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 관련 질병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인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도록 우리 몸이 기능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콜레스테롤과 지지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 만큼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 생태계를 더 잘 조성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